안녕하십니까, 조다입니다. 자, 오늘 더 솔저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더 솔저스가 끝난 이후로 더 솔저스 2를 하는지 후속으로 뭘 하는지 저도 잘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는 어떤 가정하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더 솔저스를 이제 나가게 돼서, 예. 땜빵으로 나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잖아요. 땜빵으로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저도 좋은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구나. 가면은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었었고, 뭐랄까. 그러면서 이제 더솔저스가 또 끝나고 뭐 했을 때, 내가 더솔저스 예를 들어서 안 뽑히고, 그냥 기존처럼 유튜브 하면서 이제 리뷰를 해왔다면 또 어땠을까? 뭐 이러면서 그냥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해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솔저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솔저스가 시즌 1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특수부대분들 섞어갖고 이제 짱을 가린 다음에 그 한 팀이 이제 우승을 하면 이제 그 팀을 대표로 이제 국가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대항전을 한다 했어요. 시즌 2에 아시아 대항전이 또 끝나면 뭐 시즌 3 해가지고 세계 대항전을 해가지고 또 이제 어떤 승패나 어떤 서바이벌의 룰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처음에 이제 그 설명들을 하면서 더 솔저스가 이제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더솔저스 1에서 아무래도 이제 알파 팀이 이제 국내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 팀이 제가 볼 때는 우승을 해야 됐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구색이 맞고 스토리라인이 맞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팀이 이겨버리거나 전 스웨덴 팀이었잖아요. 스웨덴 팀이 이겨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사스인 영국 팀이 이겨버린다 하면은 뭔가 이 스토리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알파 팀이 이겨서 정말 저는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다른 나라 팀이 이겨버리면은 저희가 뭐 영국 대표로 나갈 겁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비역 특수부대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건 좀 약간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시아 대표라고 이제 했었잖아요. 아시아 대표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아시아의 어느 부대를 이제 섭외를 하느냐에 따라 또 천차만별인 것 같거든요. 하고 제가 최근에 친했던 군대 선배분 중에 한 분이 용병을 최근까지 이제 생활하시다가 관뒀어요. 용병 생활을 관둔 이유가 용병 수요가 적어들었고, 하고 용병 시장 쪽이 이제 중국이 인력값이 훨씬 싸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을 많이 기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거의 우리나라 절반값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전투력도 거의 삐까삐까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인력값이 싸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해상의 어떤 용병이든 뭐 육상이든 용병이든 다 이런 게 약간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저희 나라하고 어떤 경제나 사회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대립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과거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 이런 연관된 스토리라인이 있으면서 약간 뭐 적대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우호적인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아시아 대항전을 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특수부대 출신들은 필히 좀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또 뭐 다른 팀이 어떻게 섭외하냐, 왜냐면 제가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행복한 상상일 뿐이지 구체적인 건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베트남까지도 나아가서 행복한 상상이지만 베트남까지도,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뭐 월남전도 참전했었고 베트남과의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전쟁으로서 대결을 했었던 그런 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중국과 일본이 만약에 필히 섭외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흥행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본엔 자위대가 있고, 또 중국도 중국 특수부대 이름 제가 몰라요. 베트남도 베트남 안에 또 특수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섭외가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 섭외가 글로벌하게 이제 섭외한다는 거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뭐 지금도 코로나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갈 때 코로나, 또 올 때 코로나 검사해주고 뭐 일주일씩 뭐 격리하거나 뭐 한다? 지금 또 하면은 그게 또 쉽지만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국내로 데려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제작비 같은 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제 줘야 되는 페이 같은 게. 그럴 거 아니에요. 하고 또 그렇게 섭외하는 게 국내 특수부대, 강철부대처럼 섭외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게 과연 이렇게 섭외가 현실화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섭외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자, 뭐 베트남,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행복한 상상, 베트남, 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나아가갖고 또 말레이시아, 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싱가포르 해갖고 막 진짜 6팀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바이벌 해요. 진짜 그러면 흥미진진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강철부대 1에, 아니 강철부대 더 솔저스 1에서는 마스터라는 갑이 있었단 말이에요. 갑 하고 예비역 특수부대원들은 약간 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터가 좀 약간 전지전능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리딩 하에 하고 또 근데 대신에 같이 한 팀이 돼서 또 뭐 마스터가 해가지고 뭐 팔짱 끼고 뭐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하는 그림이 굉장히 그것도 인상 깊었었어요. 저는 대부분 뭐 강철부대나 이런 데는 진행을 한다거나 마스터분들이 이제 팔짱 끼고 이제 안전 요원을 했었지 같이 미션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더 솔저스는 정말 이색적이게 정말 하고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또 그때 현장에도 있었지만은 특수부대 출신들이 뭐 비주얼 좋은 사람 이렇게 섭외하는 건 좋아요. 예. 허우대 좋고 몸 좋고 비주얼 좋은 사람 섭외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와가지고 미션을 같이 비벼줄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는 사람까지도 겸해서 뽑는 게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누구냐 윌 팀장도 다 같이 할 수 있었죠. SOG의 또 이제 그 누구냐 요한 팀장도 다 같이 할 수 있었죠. 또 그 다음에 브라보 팀장도 다 같이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알파 팀장의 이제 국내 팀장이 이창준 선배님도 다 같이 이제 그 참여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 앉아서 팔짱 끼면서 멋있게 선글라스 쓰고 진행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요원이나 이런 섭외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엄청 심사숙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마스터라는 하고 또 과거에 엄청 실전 경험이 있다라고 스펙이나 멍석이나 편집점을 깔아놨었는데 막상 미션이나 이런 데 갔는데 허우적대. 기본적인 체력 베이스 같은 체력 그런 미션 가지고도 막 허우적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모든 게 물거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에서 진짜 리얼로 했었었고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 인물들을 이렇게 섭외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구도를 잡았을 때, 예, 굉장히 저는 이제 더솔저스의 그 치지만큼은 정말 이 구다리만큼은 정말 높게 평가해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고 또 대신에 약간 좀 뭔가 희비가 교차하는 거 하고 좀 약간의 애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강철부대는 마스터분들은 그냥 진행만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을이었고, 갑은 이제 플레이 요원들이었거든요. 플레이 요원들이 빛나고, 플레이 요원들 위주로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플레이 요원들이 하고 또 다 동등하잖아요. 다 국내에 있는 특수부대 요원들이고, 또 이제 좀 약간 질서 정연한 거는 각 특수부대 팀별로 이렇게, 출신 부대별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했기 때문에 뭔가 방송을 보는데 조잡한 느낌보단 질서 정연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더 솔저스는 대신에 반대로 이제 승부를 차별화둔 게 섰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라는 한 팀에 이제 확실한 리더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훨씬 경험치가 높다라고 편집점과 그 다음에 실제로도 그런 관록이 쌓여있고 하고 그렇게 갑과 을인 상태에서 약간 뭔가 이런 플레이가 전개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흥행이 못했던 거 이런 것들도 약간 이질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시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6개 나라 뭐 동남아시아부터 해갖고 섭외를 했다 칩시다. 근데 섭외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예비역인데 전역을 한 예비역들인데 나와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플레이를 잘해 체력 좋고 이제 뭐 괜찮은 사람들이 뭐 많이 섭외가 됐어요. 근데 이게 또 걸림돌이 뭐냐면은 방송이기 때문에 또 비주얼이 받쳐줘야 돼요. 네. 뭐 키도 좀 커야 되고 또 몸도 좀 괜찮아야 되고 막 배만 막 술배만 막 무작정 나와가지고 또 막 하면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이랑 하고 또 해외에 있는 특수부대 그 다음에 또 전투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뭐 방송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미션을 하고 뭐 자시고 수영 미션이든 잠수 미션이든 외줄 미션이든 체력 미션이든 행군 미션이든 뭘 비벼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역한 예비역 타국 사람의 비주얼 된 사람까지 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뽑아지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의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현이 되고 구현이 돼가지고 뭐 이거 뭐 구색을 잘 갖춰가지고 해서 뭐 프로그램을 시즌 2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강철부대 2만큼 뭐 비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또 강철부대가 끝난 또 이 텀이 1년 내지 반년 이상의 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치고 들어오면은 저는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구색을 짜느냐에 따라 또 이제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좀 집중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국내 대표팀이 이제 짜여져 있어요. 예. 짜여져 있는데 이 대표팀만 이제 우리가 집중도 있게 응원하는 거잖아요. 상대 나라에 이제 이기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악역으로 하는 뭐 일본이 뭐 일본 자위대가 어쨌든 우리가 약간 좀 그 무조건 우리가 뭐 한일전 같은 거 하면은 항상 우리가 피가 끓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구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편집점이나 이런 것들 스토리라인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풀어 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흥행이나 약간 집중도를 높일 것 같거든요. 하고 또 중국하고도 저희가 막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겹치거든요. 서바이벌 미션에서 중국 대표 특수부대, 한국 대표 특수부대. 우리는 한국의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응원한단 말이에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쫄깃쫄깃하고 채널을 고정하게 하는 약간 그런 요소이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어쨌든 강철 부대 1은 굉장히 흥행했지만 더솔저스 1은 결과적으로 많은 제작비와 많은 세트와 하고 또 제가 그 과정을 실제로 현장에 있었지만 정말 많은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촬영을 했거든요.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저도 거기서 한 플레이어를 하는 그냥 일개 요원으로서 굉장히 대우 있게 하고 또 굉장히 좀 퀄리티 있게 뭐 먹는 밥, 심지어 보급받는 옷들, 뭐 이런 것들, 뭐 숙소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안락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뭔 말할라 했더라. 그랬는데 이제 더솔저스 1에서 워낙 좀 흥행이 미미했기 때문에 2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2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또 다시 봐지냐. 왜냐면 처음에 첫 발은 좋았었어요. 첫 시작은 좋았잖아요. 더솔저스가.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시청률을 너무 이루면서 정말 마지막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많이 좀 이제 적자 수준의 좀 방송 프로그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뭐 수뇌부도 아니고 내부 사정 모릅니다. 근데 너무 제가 생각했던 이 시청률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찍으면서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굉장히 같이 플레이했던 플레이어분들 전투력도 괜찮았고 비주얼도 괜찮았고 특히 막 몸도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강철부대 1하고 더솔저스밖에 저는 비교를 못 해보잖아요. 왜냐면 2는 그 당시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국가가 부른다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손색이 없고 하고 너무 또 타이트하게 그 일정이 치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격정적인 것들이 잘 끌어져서 방송에 잘 이게 포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정말 강철부대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플레이어로서. 예, 그랬었어요. 하고 미션들도 너무 강철부대 1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너무 있었었고 하고 또 약간 글로벌 팀장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이색적인 모습들과 하고 그린벨에 하고 또 우리가 왜냐면은 영화 속에만 봤던 인물들이 실제로 이제 마스터라고 해서 나오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앉아있거나 서서 이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비비면서 미션을 해주는 이런 이색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가산점이 될 줄 알았거든요. 방송이 실제로 이게 송출이 됐었을 때. 근데 좀 약간 이런 것들이 잘 안 버무려져서 그런지 조금 이제 시청률이 굉장히 미미했었죠. 결과적으로 시청률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더솔저스 2도 어쨌든 하면은 어쨌든 막 이 밀리터리라는 게 지금 막 계속 뭘 해도 정말 재밌잖아요. 뭐 가짜 사나이도 정말 1, 2 정말 재밌게 봤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고 또 헤리크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 또 이제 특수부대나 군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고 예전에는 군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좀 약간 낮게 평가라고 했다나 하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숭고한 약간 인식하고 숭고한 직업이라고 요즘은 이제 직업의 약간 인식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군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걸도 깨워지면서 정말 저는 그런 거를 바라려고 제가 뭐 특수부대 유튜브를 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 뭐 제가 좋아서 제가 뭐 용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선적이었고 그런 것들의 어떤 인식과 그 다음에 가치가 높아지면서 군이라는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뭐 특수부대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뭐 지식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여기 부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임무를 하는 부대 이 정도는 다 뭐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이제 알게 되는 어떤 범주에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군인 하면 다 군인이었잖아요. 특수부대도 뭐 그냥 다 군인이고 그냥 뭐 특수부대라고 하면 다 특전사하고 해병대였잖아요. 근데 뭐 UDT라는 또 다른 과가 있었고 다른 카테고리가 있고 정보사랑 카테고리가 있고 음성부대가 있고 사트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하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면서 그 파트별로의 이제 인식들과 지식들이 생겼다. 라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고 또 이제 옛날엔 군 하면 그냥 다 군발이 그냥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지만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몫하는 것들이 뭐 저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특수부대나 군대 컨텐츠들도 미미하게 뭐 일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케이블에서나 어떤
광대역인 이런 그 방송 TV에서 이렇게 좋은 인식과 멋진 모습들로 나오는 뭐 이런 군대 프로그램을 한 번씩 때려버리면은 그게 진짜 그 포장이나 어떤 좋은 인식으로 개선해주는 이런 파급 효과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특수부대의 위상도 엄청 높아졌고, 진짜 무슨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올림픽 운동선수들만큼 제가 볼 땐 특수부대 출신들이 과하게 이제 이런 위상들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올림픽 국가대표분들은 뭐 종목별로 끼케야 뭐 10명, 뭐 12명, 뭐 15명 뭐 굉장히 소수인데 특수부는 그래도 다수거든요. 그래서 엄청 위상이 높아졌고 뭔가 이런 것들이 약간 유니크해졌어요. 예, 진짜로. 제가 저도 이제 특수부대에서 몸을 담았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그래서 그냥 이게 장점이자 작은 단점이자 엄청 큰 장점으로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하게 되고, 또 뭐 예상할 수 있는 뭐 미션 같은 것들도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원 했을 때도 정말 미션 하드코어 했었잖아요. 제 기준엔 그렇거든요. 예, 근데 얼만큼 더 하드코어 할지 하고 또 어떤 미션을 또 선보일지. 왜냐면 강철부대 1과 2도 굉장히 차별화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더솔저스 1을 할 때 또 2를 할 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션 협조라든지 또 장소 섭외라든지 또 어떤 수중 미션을 할지, 어떤 테트로 미션 할지, 또 어떤 산악 지형의 미션을 할지, 이런 것들도 기대를 모으게 되는 거죠. 하고 또 우리가 모르니까 아직은 또 어느 부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 거고, 하고 또 이건 또 분명할 것 같아요. 우리가 특수부대 지금 알파팀이 팀장님까지 해가지고 5명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5명인데 그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보자면,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촬영을 한다라고 해서 날짜를 잡았다. 근데 누군가가 부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촬영 준비를 하려다가 몸을 만들다가 훈련하다가 그러면 또 누가 대체되면서 대체 플레이어들이 어떤 나오면서의 어떤 이변과 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강철부대 2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고, 강철부대 1에서도 707팀에서 이렇게 그 누구냐, 예, 그 707팀에서도 멤버가 교체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변들도 작은 흥행을 또 도모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상비군 체제로 해갖고 더솔저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번에 경쟁하는 팀이 각 나라 부대별로 뭐 7명씩이다 그러면은 뭐 유능했던 사람들 2명을 뭐 기존 강철부대 더솔저스 1에서, 강철부대 더솔저스 너무 헷갈립니다. 더솔저스에서 좀 더 추려가지고, 아니면 흥행했던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해가지고 한 팀을 알파에다 모아가지고 뭐 7, 8명으로 해갖고 뭐 주와 예비, 그러니까 스타팅 멤버랑 그 다음에 스타팅 멤버들이 이렇게 미션 하다가 부상 있고 뭐 하고 있었을 때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서브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워 넣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왜냐면 이런 다양한 이런 안목들로 이렇게 또 뭐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야기가 된다. 그래서 몇 명 체제로 가는 건가, 아니면 진짜 알파팀이 5명인가? 5명에서 또 일본 자위대 5명, 중국 특수부대 5명, 말레이시아 부대 뭐 5명, 베트남 부대 5명, 싱가포르 부대 5명, 그렇게 해서 뭐 진짜 5명 가지고 이제 거의 소수정예로 이렇게 승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특수부대가 섞여가지고 강철부대는 특수부대, 내가 좋아하는 나는 HID하고 특전사를 응원한다 하면서 그 부대만 이제 중점 잡아서 응원하면 되거든요. 그 부대가 생존했을 때만큼은. 근데 이제는 국가를 이제 응원하는 어떤 이런 집중도가 이제 완전 이제 몰입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 옛날에 뭐 델타 브라보 알파 찰빌리 해갖고 특수부대분들 다 짬뽕 시켜놓으니까 뭔가 이질감이 들었을 때 하고 또 혼선도 많이 오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대한민국 팀이라는 이렇게 팀이 결성되다 보니까 좀 더 원보다는 약간 좀 조잡한 느낌이었고 집중도를 불어일으킬 것 같다 하고, 또 국가대항전은 진짜, 그러니까 뭐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파이팅이 더 생기거든요. 예. 졌을 때의 어떤 실망감, 이겼을 때에 대한 어떤 진짜 응원의 어떤 이런 메시지나 파이팅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약간 국가대항전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또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이거는 흥행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좀 약간 더솔저스 1에서 했던 약간 편집 구도나 어떤 이런 진행 구도에서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방구석 유튜버지만 좀 바꿔야 됩니다. 예. 너무 제가 볼 때는 진행이나 본론들이 너무 빠르고, 편집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가는 편집 효과들인데, 약간 편집 효과들이 이게 유튜브 느낌 나요, 진짜. 예, 자막 넣는 그런 글씨체나, 그 다음에 어떤 특수 효과나, 그 다음에 막 그런 것들이 유튜브 느낌이 나가지고, 좀 SBS에서 송출하는데 보는 방송 퀄리티가 약간 저는 약간 좀 나갔던 사람이지만서도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미미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송 어떤 전개되는 약간 이런 스타일도 한번 좀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예, 왜냐면 강철부대하고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강철부대는 패널이 있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약간 나레이션이 깔리면서 하다 보니까 지루한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솔저스는 이 지루함이라든지 어떤 임팩트를
이 편집점으로만 승부를 해야 되는데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하고 또 더 솔저스는 뭔가 에피소드나 약간 좀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 약간 이런 그 리드미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강강으로 이렇게 계속 본론 미션으로만 조사버리니까 왜냐면은 막 뭐랄까, 막 약간 대원들이 약간 느슨해져 있는 것들, 아니 뭐 약간 노는 것들, 쉬는 것들, 아니면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야 되는데, 그냥 미션으로만 1화부터 10화까지 계속 밀어붙여버리다 보니까, 하고 또, 그게 또 조별로 이루어지고, 또 어떨 때는 지루하게, 조별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파트별로, 예, 2, 3, 그러니까 한 2화, 그러니까 2회차 정도가 한 미션이 아직도 안 끝나. 예, 예를 들자면, 막 그러면서 지루해져 버리고, 하고 또, 조가 한 4개 조다 보니까,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렇게 4개 조다 보니까, 이 팀들 나오는 과정들이 거의 비슷한데 계속 봐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지루함을 이루어져 해서 약간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가 뭐 혹시라도 뭐 제작에 참여가 될 일은 없겠지만은 그냥 소스를 던져본다면은 조별로 하는 어떤 미션들을 많이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회차도 많이 잡아먹고 지루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했던 미션 했던 팀의 어느 구달이나 뭐 위기상황 이런 것들을 아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의 미션을 또 보면은 이게 엄청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한 그림에 다 담아지는 모든 팀들이 담아지는 어떤 미션들을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션들 아니면 뭐 대테러 미션을 하는데 뭐 대항군을 상대 팀을 뭐 그 팀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적을 우리 결승전 했었을 때 더 솔저스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역할을 주고 받는 대항 상대가 이제 역할을 주고 받아서 테러범을 하거나 이제 아군의 역할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느낌을 또 줘도 더 솔저스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솔저스 2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고 뭐 툴을 하더라도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기대를 이제 모을 수도 있고 혹시 안 하다고 한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그림들을 같이 이렇게 상상의 나래와 공유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조스가 진짜 이거는 정말 어떻게 포장했느냐와 하고 또 왜냐면 정말 안에 제가 볼 때 내용물이라고 할까요? 내용물이라고 하면 너무 좀 비하하는 것 같고 안에 그 재료는 정말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저도 나갔을 때 뭐 홍범석 선배님도 진짜 특수부대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셨고 거기에 진짜 섭외됐던 예비역분들 정말 그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전투력 진짜 나쁘지 않았거든요. 진짜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이제 좋은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믹싱해서 요리를 하느냐 차이였는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더 쏘졌어. 나간 사람으로서. 예. 그리고 이제 회차도 짧고 어떤 SBS에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1시간씩밖에 이제 송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고 또 찍어놓은 건 많기 때문에 본론이 빠이빠이 넘어가야 되고 하고 중요 부분만 이제 보여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자연스러운 것들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잘려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하고 또 이런 것도 맞다. 더 솔저스의 또 약간 좀 작은 과오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은 강철 부대는 뭐 첫 번째 예탈했던 부대든 또 어떤 부대 뭐 중간에 어떤 부대든 하고 또 엄청 저조하게 실력이 나와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서 떨어진 어떤 부대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위부터 8개 팀이 나왔으니까. 근데 더 솔저스는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나 하고 또 이게 분량 분배가 너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간 사람들은 20명 뭐 이제 마스터까지 포함하면 24명의 대원인데 강철 부대보다 초점이 더 좁잖아요. 강철 부대는 32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맞나요? 38명 나왔나? 32명이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진짜, 그 밸런스 있게 잡아주는데, 더 솔저스는 진짜 분량을, 진짜 좋은 멤버들이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도 정말 좋은 멤버,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기준에 제가 생각했던 대원이었는데 너무 비중이 안 나와요. 예. 아예 진짜 거의 묻혀가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같이 플레이어를 했고 같이 살아남았고 같이 팀워크를 팀워크로 어떤 서바이벌 미션을 해왔는데도 진짜 어느 사람의 미션 분량이나 어떤 방송의 어떤 점유율은 8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인터뷰한 자막 하나 안 깔아줘 버리고 나레이션도 안 나와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그러니까 흥행되려고 했던 인물들만 너무 비춰줬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다행히도 분량을 정말 고맙고 소중하고 너무 과분하게도 분량을 정말 많이 잡아서 저는 진짜 이거를 나누다가 진짜 분량이 없었던 사람들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또 잘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긴 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 강철 부대는 약간 분량 분배 정말 잘 된 것 같다는 전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 거기서도 찍다 보면은 흥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뭐 장태풍 대원님도 심지어 뭐 그 특전사에서 정말 뭐 결승전을 제외하면은 많이 좀 이렇게 병사 출신이라 뭐 고전했던 부분들도 많고 하고 또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도 한 예를 들자면 많았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래도 충분한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이 어떤 미션 때 어떻게 활약했는 줄 알고 이번 결승 미션 때 인지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기억에 남는 것들이 다 내리에 박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의 편집점과 그 집중도를 높여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실어줬다는 거거든요, 방송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더서저스 2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하고 또 만약에 뭐 국가대항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고 우리나라 팀이 나가면 너무 우리나라 위주로 약간 히어로 모드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또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방송에선 참 이런 게 어렵지만은 물론 진짜 왜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게 말로만 쉽게 이렇게 뱉는 거지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솔저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정말 두서없이 해봤는데 나중에 또 이런 다양한 주제 가지고 왜냐면 제가 뭐 이제 강철 부대도 끝나갔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군대썰 풀어달라 뭐 하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군대썰 관련해서 요즘 좀 제가 식상하거든요. 과거에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주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다른 주제 다른 각도 주제들로 좀 가볍게 하고 좀 휴식텀도 많이 가지면서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유튜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적극적이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